네, 성기철의 뉴스 리포트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견했었습니까? 이걸 많은 분들 가결적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이 사전에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 그리고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그 천안함 자폭 발언, 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민심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사태를 놓고 당내에서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번만큼은 국민들 여론과 부합되게 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가장 최근 거 봐도 지난달 29일에서 30일 날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였는데, 이때 당시에 1,004명, 1,004명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오차 95%, 그리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이런 기준을 놓고 답을 구했었는데 54.1%가 가결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국민 여론 요구사항이니까 이게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됩니까? 부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반이 넘는 54.1%포인트, 이 54.1%가 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결을 반면에 주장했던 그런 답변은 28.1%였습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 있었죠. 그 다음에 많은 언론들이 가결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부결시키면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그 판단 때문에 가결 얘기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무죄 주장, 이 부분이 계속 또 같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죄 주장에서 힘이 더 얻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가결 쪽에 더 분위기는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도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우리 지금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체포 동의안 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가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일단은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은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출석하신 분들의 또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게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139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47%가 조금 넘습니다. 절반에 못 미쳤으니까 부결.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더 적은 분들이 찬성표를 더 줬어요. 이제 우리가 혐의를 봐도 윤관석 의원, 검찰에서 바라다 보는 혐의를 봐도 윤관석 의원 혐의가 좀 더 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은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아마 찬성을 했던 의원들도 좀 적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132명 나왔으니까 45.1%. 그래서 참 마찬가지로 이성만 의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애당초 어렵다 가결은 뭐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민주당의 의원 수가 뭐 169명이야 되는 이런 뭐 절대적인 우위 숫자 하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거는 뭐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검찰에서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면 현역 의원 중에요. 그 의원들이 동정표가 아니면 이 사태가 잘못돼서 모두 가결이 되고 정말 뭐 구속으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를 바꿔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정표가 나올 경우 가결은 애당초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여튼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지 뭐 수사는
좀 활기를 띠는 것 같긴 해요. 이 투표하기 직전에 그 당대표 당시에 민주당의 용역을 받던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쪽 컨설팅 업체에 위임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사의 많은 강도가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가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나머지 돈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20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오늘 부결이 끝이 아니라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에 진행됐던 국회의 체포 동의안 건에 대해서 먼저 소식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뉴스 리포트가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마다 거의 친명계가 좀 힘을 지금 뭐 갖고 있다. 이게 뭘 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친이재명계 쪽에서 지역도, 중앙도 물론 그렇지만 지역도 많은 부분은 그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럼 인천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인천 친명계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비명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절대적으로 많은데 한 분씩 좀 볼까요? 지금 우선 상처난 분들보다 좀 먼저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친명계에서 확실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연수예요. 박찬대 의원. 그리고 원래는 이재명 의원하고는 별로 연결고리가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그 수장인 송영길 전 당대표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명계가 된 사람들이 있죠. 윤관석, 이성만, 허정식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이번에 그 상처 받으신 분들, 이번에 이제 상체기가 나신 분들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빼고 나머지 이 유동수 의원 같은 경우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분도 그래도 친명 쪽에 가까워질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요. 유동수 의원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 할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학교도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송영길 시장하고는 동문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송영길 시장의 뜻을 전적으로 거슬릴 수는 없는 그런 위치와 입장과 그런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왠지 그래도 친명계 쪽에 그래도 좀 한 발 들여놨던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분 말고도 이제 인천의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알려진 우리 김교흥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정세균 의원이 지금 뭐 뚜렷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송영길 쪽 사단 내에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이게 친해지니까 이 김교흥 의원도 그렇고 또 그 나머지 남으신 이제 정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색이 없어요. 잘 이렇게 나 친명이야 비명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비명계 쪽에선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폭넓게 봤을 때 확실한 박찬대 의원을 빼고 중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놓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허정식 의원, 유동수 의원, 김기용 의원, 정일영 의원 놓고 봤을 때 이분들도 그래도 친명계에 대한 그래도 거부감이 덜한 분들로 놓고 봤을 때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이분들도 친명계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는, 본인들이 뭐 부인을 하는 거 떠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친명계와 거부감이 없는 분으로 봤을 때 벌써 몇 분입니까? 박찬대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허정식 의원, 유동수 의원, 김기용 의원, 정일영 의원 뭐 이것만 해도 7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중심으로 사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의 어떤 지역 정가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왔다. 실제로 뭐 지금 시당위원장 유동수 의원이시고요. 또 박찬대 의원도 중앙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있고 당에서도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 뽑는데 인천에 있는 의원들도 좀 좋아졌고요. 이런 걸 보면 지역 정가도 친명계 쪽 또 아니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친명계 쪽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상체기를 입은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 여파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지금 대놓고 친명계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났던 민주당 내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친명인데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라는 게 생물인데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현명하게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 정가의 중심이 됐던 인물들은 맞다. 이분들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확실한 비명, 그냥 아주 똑부러지게 나 비명이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3명 있습니다. 맹성규, 남동구 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 의원, 그다음에 서구의 신동근 의원 있고요.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에 같이 출마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이 출마해서 경합을 벌였던 홍영표 의원, 당내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은 빼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분들 확실하게 비명이다라고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숫자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어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비명계를 이끌어가고 자꾸 그 비명계 중심이 바로 이분한테 쏠리고 있는데 그게 중앙에 있는 전해철 의원입니다. 자, 전해철 의원을 우리 좀 전에 사진을 올려놓았었는데 사진상에 지금 전해철의 별도로 사진이 올라갑니까? 한번 올려줘 보시죠. 예, 전해철 의원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전해철 의원의 뉴스 리포트에서는 저분을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 하느냐고 하면 자, 전해철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세력입니다. 문재인 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유명한 삼철 중에 한 분이죠. 삼철. 그만큼 이분이 청와대에 3명의 양정철 그리고 이호철하고 해서 3분이 국정의 중심에 있던 분입니다. 청와대 국정의 중심에 있던 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안산 상록구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원래 고향은 거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전라도 분이시고요. 호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 지금 3선째 신뢰를 얻어서 계속 지금 당선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도 비명계 쪽에서는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그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이요. 근데 전해철 의원과 인천 지역에 있는 의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 의원 중에 그래도 인연줄이 단단한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을 저희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강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사진 한번 올려보시죠. 좌측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취재한 바로는 전해철 의원과 인천의 의원 중에 가장 소통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논의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좀 이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 올라온 분이 이제 맹성규 의원인데 인천 토박이죠. 인천 토박이고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부평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은 고려대 나오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행정관료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 맹성규 의원이 청와대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청와대에 근무를 합니다. 결국은 그 인연이 이분한테 압박을 가한 게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가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민주당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 칠직은 아니고 이 관가에 있던 분이 관가에 있던 분이 관가를 떠나서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까 일종의 지금 상당히 본인도 어려운 시기를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깜짝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2015년에 바로 강원도에 이 경제부지사로 발령이 납니다. 경제부지사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중앙 정부나 정치계를 이제 그쪽 계열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아무리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왜? 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강원도지사라는 그런 강원도 부지사라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그 교통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자, 이렇게 이제 있던 중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분이 건설교통부 차관이 됩니다. 건설교통 차관이 되는데 이때는 전해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여의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고 또 문재인 쪽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얼마든지 인연고리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교통문제 전문가인 것만큼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점에 바로 맹 의원님께서 이제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해철 의원과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 의원의 3명의 개인 이력을 살펴보면서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이분이 제일 가깝더라, 전해철 의원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금 비명계 중심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민주당 인천이 왜냐하면 친명계 쪽에서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앞서서 나설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으로 중심에 옮겨지고 있는데 그중에 비명계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전해철 의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인천에서는 맹성규 의원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 거기보다 홍영표 의원이 뭐 선수도 많고 또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더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홍영표 의원 앞에는 이분만의 숙제는 아니지만 지금 어떤 고민거리가 있냐면 이건 민주당에서 처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혁신을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0년 3월인가 4월 얘기니까 그때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미 혁신위원회가 있었어요. 민주당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게 뭐냐면 동일지역구의 3선 초과 연임을 금지시키자. 지금 구청장들은 3번 이상 당선되면 4번째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은 그 제한이 없는데 이거를 법제화하자라고 혁신위에서 정치 혁신의 한 방향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는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약속을 했었어요.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 이 3선 초과 연임 금지하자. 그럼 이 조항에 해당되는 의원이 누가 있을까 인천에? 이 홍영표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지금 이게 어떤 흐름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이 초과 연임 금지가 딱 시행이 돼버리면 지역구인 부평에서 더 이상 출마가 어렵잖아요. 공천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비단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그나마 몸이 자유롭고 이게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맹성규 의원이라고 저는 지목을 합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이 의원 수가 많아서 지역 정가에서는 물론 이제 단체장들 다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거의 대부분 바뀌었지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 도움을 안 받고는 국정을 우리 시정 펼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중심을 어디로 이렇게 옮기느냐가 또 굉장히 그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친명계가 그쪽을 지향하거나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친명계라고 주변에서 봤을 때 그쪽 사람이라고 이렇게 더 비명계보다는 친명계에 가깝다고 인정이 많은 인천에도 그분들이 상처기를 받고 나서기가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비명계 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리포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다는 소식하고요. 민주당 속사정, 속내용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